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전문의 이상원입니다. 중급자들의 바둑 실력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켜 드릴 수 있을까? 또 어떻게 하면 한 점을 빨리 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상원의 중급 클리닉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중급자분들이 실력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요. 첫 번째는 행마입니다. 두 번째는 공격, 세 번째는 타개입니다. 한 판의 대국을 하실 때 행마와 공격과 타개, 이 부분들은 정말 빠짐없이 등장하는 그런 부분일 텐데요. 행마와 공격과 타개,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잘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력 향상은 틀림없이 빠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, 행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. 행마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아실 만한 날일자 행마, 눈목자 행마, 한 칸 벌림, 두 칸 벌림, 이런 다양한 행마법들이 있습니다. 자, 차례대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 시간, 날일자 행마입니다. 그러면 바둑판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날일자 행마는 사실 이 바둑을 두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수법 중에 하나고요. 워낙 익숙하고 워낙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날일자였나 좀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. 자, 바둑판을 통해서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시죠. 굳힘. 네, 이게 날일자가 되겠죠. 이 부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날일자 같은 형태는 그야말로 정말 단단하면서도 모양이 아주 깔끔하고 좋은 모양이라고 생각이 딱 듭니다. 예를 들어서 소목에서 날일자 굳힘을 한다면 정말 한 10집이 확보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. 그래서 날일자는 참 단단하면서도 실리적으로도 아주 좋은 수법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한번 걸쳐 보겠습니다. 백돌에게 걸치는 수도 날일자 걸침이죠. 그리고 이 자리를 뒀을 때 가장 많이 두는 수법도 날일자로 응수하는 거고요. 가장 기본 정석이죠. 날일자 달림이 되겠습니다. 날일자를 빼놓고는 행마를 참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날일자 형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행마법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그래서 날일자는 참 실속이 있으면서도 좀 단단하고 또 모양도 아주 좋은 그런 행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서 이 수순이 진행된 이후에도 날일자가 어떤 형태에서 등장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. 예를 들어서 백이 이 자리를 깨러 들어가서 가장 기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. 자, 여기서 흙이 큰 자리 일단 하나씩 차지했다고 보고요. 여기까지 하나씩 놔볼까요? 자, 이런 모양에서 상변 쪽을 봤을 때 흙이 백돌을 먼저 압박하는 수단, 어떤 게 있을까요? 자, 이 돌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단이 가장 모양도 좋으면서 상대에게 좀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수가 될까요? 이번 강의의 주제가 날일자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눈에 좀 떠오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바로 이 자리입니다. 공격은 날일자로 이런 바둑 격언도 있듯이 백돌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 돌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이 날일자 행마만큼 또 많이 쓰이는 행마법도 없습니다.
네, 그 정도로 이 날일자는 참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이고요. 자, 이 자리를 두면은 100도, 이도를 지켜야겠죠. 안 지켰다가 이런 자리 한번 맞게 되면 너무 답답해집니다. 지켰어요. 자, 그러면은 지금 이 형태 자체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. 베개 형태가 좀 축소가 됐습니다. 굉장히 줄어들었죠. 흙의 날일자 한 방으로 인해서 흙의 모양은 조금 넓어진 형태로 갖추게 되었는데 베개 모양은 좀 좁아졌어요. 자, 반대로 백이 먼저 이 날일자 자리를 두어 보겠습니다. 모양도 백이 넓어졌고요. 예를 들어서 흙이 이런 날일자를 둔다고 했을 때 흙의 모양도 굉장히 축소가 된 모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 변에서 두는 날일자 행마법, 좀 상대를 모양이 좀 줄어들게끔 만드는 효과가 있다. 그리고 나의 모양은 좀 더 좋아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. 여기서 계속 날일자를 둬도 됩니다. 계속해서 흙의 모양은 좀 활짝 펼쳐지고 있고요. 백은 좀 모양 자체가 좁기 때문에 별로 좋은 행마는 아닙니다. 그래서 이 먼저 날일자를 가는 게 굉장히 급소일 때가 있어요.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서 날일자가 굉장히 단단한 행마임과 동시에 이런 변 쪽에서 날일자를 두는 부분은 굉장히 대세점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구나.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또 한 가지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실전에서 꼭 날일자가 필요했던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실제 이 중급자분들의 대국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. 제가 강의해드린 이번 강의에서는 항상 이 시청자분들, 이 중급자분들이 대국하시는 기보를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실전 예시로 가서 꼭 날일자 행마를 했어야 되는데 과연 날일자 행마를 했을지, 그리고 실전은 어떤 행마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장면은 좌상 쪽과 상변에서 좀 전투가 치열한 상황인데요. 현재 마지막 수가 흙이 이 자리를 늘면서 백이 이곳을 좀 머리를 내밀어야 하는 장면입니다. 자, 일단 시청자분들 딱 보시기에 백둘 차례에서 어떤 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? 이 장면에서 아마 시청자분들 미는 수도 떠오르실 것 같아요. 네, 미는 수를 두게 되면 물론 가능한데 흙도 이제 사선으로 계속 쭉쭉 머리를 내밀게 되면서 좋은 모양이 형성되게 됩니다.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는 한 칸을 띄는 수예요. 한 칸을 띄는 수인데 이 수 같은 경우에는 실전에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. 자, 이 장면에서 한 칸 띄는 수를 두게 된다면 이제 흙에 어떠한 노림수가 있는지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. 어떤 노림수가 있을 것 같으신가요? 조금만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마 바로 좀 수가 보이실 텐데요. 실전에서도 자, 이 자리를 찌르고 끊어갔습니다. 부분적으로 보기에는 끊더라도 한 점을 잡으면 이 돌은 잡혔죠.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. 이곳을 끊게 되면서 백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. 여길 끊으니까 백이 이 부분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곳을 잡아야 하는데 여기를 딱 끊었을 때 양쪽이 양단수입니다. 양단수면 백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전에는 이 자리를 잇고 이곳에 먹는 형태까지 나오면서 이건 흙이 큰 득점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행마를 한 차례 잘못하니까 실전 진행 자체가 백이 망하다시피 한 그런 장면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시청자분들 어떻게 행마를 해야 지금 상황에서 나의 돌이 약점 없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?
자, 이제는 좀 감이 오셨죠? 저희의 첫 번째 강의 주제 바로 날일자입니다. 이곳을 두게 된다면 팩은 더 이상의 걱정거리가 없습니다. 밀고 나오더라도 막아서 연결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냥 팩은 다 연결이 되어 있죠. 흙이 어떤 수를 낼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날일자를 두게 되는 게 가장 좋은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그럼 이 장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. 백이 날일자를 두게 되면 이제는 흙도 이 돌들을 좀 보강하면서 행마를 해야 될 텐데, 자, 어떤 수가 떠오르시나요? 한 칸 띄는 수가 떠오르실 수도 있고, 이렇게 마늘 모아는 게 떠오르실 수도 있고. 자, 근데 이 장면에서 날일자가 떠오르신다면 지금까지의 강의를 정말 주의 깊게 들으신 겁니다. 지금 상황에서도 흙은 날일자로 행마를 해서 모양 좋게 지켜두는 게 중요합니다. 한 칸을 띄면 폭이 굉장히 좁지만 날일자를 가면 흙의 폭이 한 줄 더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한 수를 더 두더라도 흙이 확실히 백도를 압박할 수 있는 형태이죠. 그래서 백도 이 장면에서는 똑같이 날일자로 지켜두게 될 겁니다. 자, 지금 이 형태를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모두 날일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백돌이 머리를 내미는 수, 날일자. 흙돌이 좀 모양 좋게 지켜야 되는 수법, 날일자. 백도 흙에게 압박을 당하기 싫기 때문에 지키는 부분, 날일자입니다. 날일자 행마가 정말 바둑을 둘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이 형태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런 이 백의 약점을 조심해야 되는 장면에서는 한 칸으로 두면 앞서 보여드렸던 실전 진행처럼 굉장히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날일자로 행마를 해두시는 게 가장 정답에 가까운 진행이 되겠고요. 정답입니다. 정답에 가까운 게 아니라 정답이고요. 이 날일자 행마를 꼭 기억하셔서 시청자분들이 직접 대국을 하실 때 이 장면에서는 날일자를 꼭 둬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날일자 행마가 얼마나 유용한지 또 얼마나 좀 바둑에서 많이 사용되는지를 살펴봤는데요. 반면에 날일자 행마에 딱 한 군데 약점이 있습니다. 완벽할 것만 같은 이 날일자 행마에도 딱 하나의 약점이 있는데요. 그 약점은 과연 어떤 것일지 이 바둑판을 통해서 또 살펴드리겠습니다. 날일자 행마에 대해서 배워보고 계시는데요. 이제 모든 행마에는 좋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약점이 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. 날일자뿐만이 아니라 한 칸도 그렇고요, 두 칸도 그렇고, 눈목자도 그렇고 이제 다 좋을 때도 있지만 이제 약점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날일자 행마를 사용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, 그리고 반대로 상대가 날일자 행마를 해왔을 때 그 모양을 파고들어서 그 약점을 찔러가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드리겠습니다. 자, 백의 형태는 날일자입니다.
이 날일자 형태에서 어떤 식으로 두어가는 게 이 100을 좀 노릴 수 있는, 100을 좀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수법이다 좀 생각이 되시나요? 한번 먼저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이 날일자 형태를 공략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. 아마 먼저 떠오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를 둬서 이 100도를 한번 끊어가 보자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. 물론 끊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. 하지만 이렇게 끊어가는 것은 100도 모양이 좋습니다. 흑도 모양 좋지만 100도 튼튼한 모양으로 모양을 갖춰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조금 미흡하다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하게 이 100의 날일자 형태를 공략을 해보고 싶습니다. 좀 감이 오셨나요? 바둑 격언 중에 날일자는 건너붙여라. 아주 유명한 바둑 격언이 있는데요. 날일자 형태를 붙이면서 끊는 거를 의미하는 게 날일자는 건너붙여라. 이 격언입니다. 자,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날일자 건너붙이는 수를 둘 때에는 가장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두셔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. 바로 축입니다. 자, 이 돌 같은 경우에는 100이 이 자리를 찌르고 흙이 끊었을 때 이 단수를 몰아서 이 돌이 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. 제가 그래서 미리 이 1000원짜리에 흑돌을 하나 놓고 시작을 했는데요. 100이 아무리 몰아간다고 하더라도 흑돌이 먼저 와 있기 때문에 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. 날일자 건너붙이기를 할 때에는 축을 염두에 두고 축을 고려해서 두어야 된다.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. 백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?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죠. 몰아간다면 얼마 나가지 못하고 축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축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. 날일자로 건너붙여 갈 때에는 이 축이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. 자, 흑이 축이 유리한 상황에서 이 건너붙이는 수를 두게 되면 100 입장에서 전투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찌르고 끊었을 때 늘어서 전투를 하자고 해야 되는데 흑이 이런 자리를 밀고 또 밀어서 전투를 하게 된다면 일단 백돌이 양분이 되었습니다. 양분되었기 때문에 이 전투는 흑 입장에서 확실히 좀 우세한 전투가 되겠죠. 자, 그러면은 백 입장에서 이 상대방이 건너붙여 왔을 때 한번 버리는 선택을 해볼게요. 앞서 이렇게 밀고 나왔을 때 이 한 점을 버렸던 것처럼 건너붙이기를 했을 때 이 한 점 똑같이 버려보겠습니다. 자, 젖혀서 나가면 쭉쭉 밀어보겠습니다. 이 형태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? 백의 공간도 더 좁아졌고요. 흑의 공간은 더 넓어졌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한 가지. 끊어지는 약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. 이거는 비교가 안 되죠. 앞서 보여드렸던 형태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이렇게 버릴 수는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날일자 형태를 이 건너붙여 가게 되면 백 입장에서 받기가 이 건너붙임을 허용한 쪽에서 응수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. 이 비슷한 형태를 이제 또 하나 만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?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형태, 아마 시청자분들의 실전보에서도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는
그런 진행인데요. 뭐 이런 장면에서도 무심코 이 공간을 이렇게 찔러 들어가면 물론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어요.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좀 더 흙의 진영을 파고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날일자를 건너 붙여서 찌르면 끊어서 흙돌이 차단이 되어 있죠. 이 전투 역시도 흙이 어려운 전투가 되고, 그래서 보통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 자리를 붙이게 되면 흙은 뒤로 물러나고요. 있고 여기까지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이 형태와 비교를 해보시죠.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날일자 형태는 항상 건너붙이는 게 좋은 수다. 상대를 좀 괴롭힐 수 있는 수다.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. 자, 그러면 다시 한번 실전 예를 통해서 실전 장면에서 건너붙일 수 있는 형태를 좀 보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흙이 백을 좀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. 실전에서는 좀 놓치셨어요. 이 부분을 놓치셨는데 어떻게 하면 공략을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. 자, 딱 모양을 보니까 아마 아실 것 같아요. 여기서 흙이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좀 바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. 현재 상황은 백의 형태가 날일자입니다. 날일자는 건너붙여라. 네, 바둑 격언.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를 건너 붙여가게 되면 백이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. 해볼까요? 막을 때 차단을 하게 된다면 일단 백은 이 한 점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잡더라도 반대쪽이 잡히죠. 자, 이거는 뭐 한 점을 희생해서 굉장히 큰 수확을 거뒀기 때문에 흙의 대성공입니다. 자, 백은 이렇게 둘 수가 없어요. 자, 그렇다면 건너붙이는 수를 뒀을 때 막고 차단을 했을 때 약점을 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. 약점을 보강하는 순간 여기 건너가면요, 이 전투는 딱 한눈에 보기에도 뭔가 백이 먼저 모양을 갖추고 있었던 공간을 흙이 빈틈을 찌르고 들어가서 백도를 양분한 형태가 됐거든요. 이거는 흙이 물론 유리한 전투입니다. 자, 날일자 건너붙이는 수의 위력이 얼마나 크신 줄 확실히 느껴지시죠? 자, 그래서 이 진행을 했더라면 이제 실전에서 이 선택을 했더라면 백이 굉장히 곤란할 뻔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자, 이 중급자 분들의 대국에서 흙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, 붙이는 수를 선택을 하셨어요. 날일자를 건너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붙였습니다. 뭔가 이 백돌에 약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붙여 가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기를 딱 치받아서 받으니까 흙이 끊었는데 오히려 이 끊어간 흙돌이 봉쇄가 되면서 다 잡히는 상황이 됐습니다. 잘못 끊어가니까 내 돌이 잡히는 좀 위기에 몰리게 된 거죠. 그래서 이 날일자 형태를 끊어갈 때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바둑격언 어떤 거였죠? 날일자는 건너 붙여라. 자, 이것을 건너 붙이고 막을 때 끊어가는 게 이 형태의
약점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 형태들을 통해서 날일자 행마에 대해서 또 배워봤고요. 날일자 형태에서의 약점도 살펴봤는데요. 날일자의 약점은 건너붙이는 자리다. 그리고 행마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날일자 행마가 굉장히 좋은 행마법이다.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 날일자 행마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 어떠셨나요? 중급자분들이 실력을 늘려가시는 데 있어서 행마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. 시청자분들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날일자 행마에 대해서 더 가까워지시고 또 날일자 행마의 약점은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서 실전을 하실 때 자주 사용을 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실 만한 행마를 준비했습니다. 바로 늪목자인데요. 중급자분들의 대국을 보다 보면 늪목자 행마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. 이 부분은 언제 사용하면 좋고 또 어떤 장면에서는 약점으로 작용을 하는지 그 부분들 살펴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상원의 중급 클리닉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